자, 오늘 주제는 부자들이 지키는 원칙.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부자들이 꼭 지키는 원칙. 이 내용에 대해서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설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자들이 지키는 원칙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이게 뭘까요?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100만 원 모으는 게 쉬울까요? 1000만 원 모으는 게 쉬울까요? 1000만 원에서 1억 모으는 게 쉬울까요? 1억에서 100억 모으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당연히 10만 원에서 100만 원 모으는 것보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모으는 게 쉽고요. 1000만 원에서 1억 모으는 게 쉽고요. 1억에서 10억 모으는 게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바로 복리의 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드 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소비 습관을 가져야 되고 일정한 부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 그리고 돈을 지키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능력을 고루고루 키우는 것이 돈을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돈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부화내동에 걸리죠. 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관계도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너무 사랑해서 굉장히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부러지고 말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도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1억을 달성하는 것과 10억을 달성하는 것과 100억을 달성하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100억을 달성하는 부자는 1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있어야지만 무조건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그 원리 원칙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 철학은 어디서 나오냐? 내 부의 그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부의 그릇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의 사고방식과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세팅값부터 다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부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자의 루틴은 뭔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뭘 해서 돈 벌 거야, 이거에서 돈 벌 거야, 이거에서 돈 벌 거야. 이것부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워렌 버핏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읽습니다. 항상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공부, 문화 공부, 정치 공부, 자기의 커리어에 맞는 공부, 항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현금 자산 20억을 만들기 위해 뭘 공부해야 될까? 이 말씀, 이 질문이 있겠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에서 나왔죠. 돈을 버는 방법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이 근로자로서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 전문가가 돼서 돈을 버는 방법. 세 번째, 투자자가 돼서 돈을 버는 방법. 네 번째,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 그죠? 우리가 현금 자산 2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자자 플러스 사업 정도로는 넘어가는 수준을 익혀야지만 20억을 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만 해서 20억을 벌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투자와 약간의 사업 정도 있어야지만 2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원칙, 내가 어떤 지식이 진실인지, 어떤 지식을 먼저 쌓아야 되는지, 지식을 쌓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케팅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드릴까? 어쨌든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지식이 있고 마케팅하는 지식이 있어요. 마케팅 책이 있고 블로그 마케팅 책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당연히 마케팅 책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좀 더 넓게 내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더 큰 범위의 카테고리의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도 지식의 수준이 있어요. 이 지식의 수준, 어떤 수준부터 공부를 할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렸습니다. 어떤 지식부터 공부할까? 그것은 내 부자의 그릇에 맞는 그런 목표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0억을 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을 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100억을 버는 지식. 가장 쉬운 방법은 100억을 벌어봤던 사람의 책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100억을 벌어봤던 책을 읽는 것이 가장 맞는 지식을 쌓는 방법입니다. TV에서, 한국경제TV에서, 매일경제TV에서 내지는 유튜브 방송인이 100억 계좌 인증했습니까? 공식적으로 100억 계좌 인증했어요? 주식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의 그 말이 100억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고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돈 다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30년, 20년, 10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스테디셀러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그런 책부터 읽는 것이 상위의 개념에 우리의 부의 철학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주로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 중에서도 기본적 분석, 즉 잘 나가는 기업 내지는 성장할 기업,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투자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원리 원칙입니다. 워렌 버핏, 존 템플턴,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문의 최준태 대표 책, 가치 투자 쪽이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즉 좋은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성장할 기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최근 30년 정도 된 트렌드에서 바이블로 여겨지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는 능력, 그건 뭐를 보증해요? 일치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앞으로 성장 가능성, 탄탄한 기업,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내는 능력, 그것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20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원리 원칙에 부합합니다. 여기는 기본적 분석, 즉 기업 가치를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쌓을 수 있는 지식에 투자하십시오. 적어도 10권의 스테디셀러를 읽고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읽기가 쉽지 않아요. 돈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10권의 책을 읽고 나서 투자하십시오. 스테디셀러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들 20억을 만들어주는, 느린 것 같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부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뭐예요? 사업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넘어갈게요.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잡냐?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끈 길에 가지고 이 돈을 내가 안 줘도, 다른 사람들이 돈을 안 줘도 평생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일을 하는 게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는 게 너무 즐겁고 사람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게 너무 즐겁고 저한테 많이 배웠다고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면은 내가 돈을 받지 않고서도 계속 에너지가 나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교육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셔도 좋고요. 강점 검사나 심리 검사를 받아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 이게 남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잘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받지 않고서라도 계속해서 즐거워서 나누고 행복해지고 가볍고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아이템을 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 사업의 펀은 얼마일까? 이거는 이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 분들한테 해당이 되기도 할 거고,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신 사업의 펀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직장인일 때 내가 나의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나는 회사에 얼마를 벌어다 주는 사람인가? 사업가들은 의미 없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데는 우리가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1억, 최소한 거의 한 2억 정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5천만 원의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값을 올리려면 점점 올리려면 내 파워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기술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 기술력이 높아지는데 최대한 많이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5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으면 1억 원짜리 연봉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3억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즉 사업가 대표들은 3억을 벌어다 주는데 5천만 원 주지 않습니다. 1억을 더 주고서라도 여러분을 잡고 싶어 합니다. 내 몸값을 높이는데 정말 많이 투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몸값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은 중력에 힘을 가졌다.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부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돈을 등한시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부자가 되는지 목표를 설정해라. 그리고 2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부자라고 여긴다면은 부의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라.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말고 정확하게 원리 원칙을 세워서 그에 맞는 지식을 쌓아라. 그 지식은 어떻게 쌓냐고? 10년, 20년, 30년 정도 된 부의 철학을 알려주는 주식 투자의 원칙을 알려주는 스테디셀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몸값을 가장 빨리 노력을 해서 빨리 연봉 협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연봉 협상을 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이직을 하거나 연봉 협상을 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시드머니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하십시오. 이것이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제대로 가는 방법입니다. 원리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 돈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이게 원리 원칙을 세우는 게 부자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달성을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고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멘탈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헤비파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